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또 가장 극적이었던 권력 찬탈, 바로 세조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기록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심장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답은 바로 한숙부에 채워지지 않는 야망과 비상한 책사의 계략, 그리고 피로 빼앗은 왕좌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6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단종, 바로 이 어린 왕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조선 역사상 그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왕이 되었어야 할 소년이었죠. 단종은요, 그야말로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최초의 적장손, 그러니까 왕의 정실 부인이 낳은 큰아들에 또 그 큰아들로 태어난 왕이었으니까요. 이거야말로 왕위계승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최고의 정통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후계자는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마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죠. 결국 텅 빈 왕자의 홀로 남은 어린 왕 주변에는 굶주린 늑대처럼 야심만만한 숙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건 사실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이 왕자들을 정치에 참여시킨 정책이 낳은 비극적인 부작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연약한 권력을 그들이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한 명은 왕족의 피를 이은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입니다. 엄청난 야망을 가졌지만 권력의 중심에선 밀려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은 한명회, 아주 미관말직, 그러니까 낮은 벼슬아치였지만 머리는 비상했어요.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권력을 욕망했죠. 이 둘, 즉 야망과 두뇌의 결합이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한명회가 설계한 쿠데타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무서웠습니다. 보세요. 첫째, 명분을 만듭니다. 충신들이 왕권을 위협한다고 모함하는 거죠. 둘째, 살생부를 만듭니다. 제거 대상 목록이죠. 셋째, 한밤중에 기습해서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어린 왕을 협박해서 이 모든 걸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이후 조선 정치에 아주 잔인한 선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조선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핏자국을 남긴 사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녁 7시 수양대군이 영의정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철퇴로 그를 내리쳐 죽이는 것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밤 9시 주요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한 명씩 또 한 명씩 살해합니다. 밤 11시 피냄새가 진동하는 궁궐에서 수양대군은 겁에 질린 13살 조카에게 역적을 처단했다고 보고하죠. 단 몇 시간 만에 어린 왕을 지키던 모든 방패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이제 칼날은 폐위된 왕에게 마지막 충성을 바치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같은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또 다른 속부였던 금성대군, 심지어 단종의 가족들까지 저항의 불씨가 보이는 곳은 어디든 가차없는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단종의 유모였던 혜빈 양씨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세종대왕이 이 아이를 내 목숨처럼 돌봐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단종에겐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충성심 때문에 그녀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교수형 당한 후궁이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단종의 친누나 경혜공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주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비로 전락했죠. 하지만 그 모욕 속에서도 나는 왕의 딸이다 라고 외치며 끝까지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숙부의 잔혹함에 맞선 정말 처절한 저항이었죠. 자, 마침내 왕좌를 차지한 세조. 하지만 그는 평생 하나의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정통성이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폭력으로 과거를 철저히 지워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화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통성을 발명해내는 거죠. 조카의 흔적을 파괴하는 동시에 자기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현덕왕후, 즉 반종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친 사건은 정말 상징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조상을 신성시하는 유교 국가에서 전 왕비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다? 이건 단종의 정통성이란 나무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겠다는 아주 극단적이고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던 겁니다. 세조는 결국 권력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아물지 않는 흉터가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대가가 너무나도 빨리 찾아왔다는 겁니다.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친 지 불과 3주 뒤에 세조가 가장 아끼던 아들 의경세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당시 사람들은 모두 이걸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조선의 왕들에게 영원한 딜레마를 안겨줬습니다. 이른바 조선 왕조의 원죄가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사육신이 충신이라면 우리 할아버지인 세조는 왕위를 훔친 찬탈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악인의 후손이 되는 거고요.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오늘날의 기준으로 세조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그가 나라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쿠데타와 숙청은 명백한 반역죄이자 초법적 살인입니다. 능묘를 파괴한 건 반인륜적 범죄고요. 왕위 찬탈 역시 불법적인 권력 장악이죠. 세조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안정되고 강해졌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 묻은 왕관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범죄 위에 세워진 국가는, 그 왕관은 언젠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권력의 진정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